여러분, 우리가 매일 같이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의 의미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게 철학계를 그냥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엄청난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 과연 여러분 머릿속에 온전히 담겨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바깥, 이 세상 어딘가에 딱 존재하는 걸까요? 사실 꽤 오랫동안 말이죠. 철학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아주 명쾌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의미론적 내재주의라는 입장입니다. 네, 바로 이 의미론적 내재주의. 이게 뭐냐면요. 플라톤에서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철학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생각이에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단어의 의미는 전적으로 우리 머릿속 생각이나 믿음, 즉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직관적이지 않나요? 자, 여기 예시를 보시면 아하 하실 거예요. 똑같이 100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시험 결과를 말할 땐 진짜 만점이라는 뜻이지만 친구가 끓여줄 라면을 먹고 이거 100점이야 하면 최고로 맛있다는 칭찬이 되잖아요. 바로 이거죠.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게 내재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굳건했던 전통에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하고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철학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힐러리 퍼트넘. 그리고 그가 제시한 진짜 기가 막힌 사고 실험 하나가 철학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그 유명한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 그 놀라운 상상의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구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구의 강과 바다를 채우고 있는 것, 우리가 물이라고 부르는 액체의 화학식은 H2O죠.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셔야 합니다. 저 멀고 먼 우주 어딘가에 우리 지구와 정말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행성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름하여 쌍둥이 지구입니다. 이 쌍둥이 지구는요, 그냥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복제품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가 그게 살고 있고, 심지어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거기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쌍둥이 지구에도 우리처럼 물이라고 부르는 액체가 있어요. 겉보기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투명하고 맛도 없고 마시면 갈증이 풀리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화학 구조가 H2O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물질인 거죠. 편의상 이걸 우리가 XYZ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설정이 하나 나옵니다. 이 실험의 시대적 배경은 화학이 발달하기 한참 전인 1750년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 사는 사람이든 쌍둥이 지구에 사는 사람이든 그 누구도 물의 분자식이 H2O인지 XYZ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그냥 둘 다 똑같은 물일 뿐인 거죠. 자, 이제 무대는 다 준비됐습니다. 과연 퍼트넘은 이 기발한 상상을 가지고 어떤 충격적인 결론을 이끌어낼까요? 한번 보시죠. 여기 지구에 사는 오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쌍둥이 지구에는 그의 도플갱어인 트윈 오스카가 살고 있죠. 어느 날 두 사람은 각자의 행성에서 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아,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싶네. 자, 드디어 핵심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 오스카의 머릿속 생각, 즉 심리 상태는 100% 똑같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물이라고 말할 때 그 단어의 의미도 과연 똑같은 걸까요? 여기에 대한 퍼트넘의 대답은 정말 단호하고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죠. 의미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다. 아니, 왜 아닐까요? 두 사람의 생각은 분명 똑같았잖아요. 하지만 지구의 오스카가 물이라고 할 때 그건 H2O를 가리키는 거고 쌍둥이 지구의 오스카가 물이라고 할 땐 XYZ를 가리키는 거죠. 보세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심리 상태인데 가리키는 대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의미가 우리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의미는 우리가 사는 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바로 따라오겠죠. 알겠습니다. 의미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대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퍼트넘의 사고 실험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의미론적 외재주의라는 관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단어의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도 함께 결정된다는 생각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퍼트넘이 금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요. 자, 여러분, 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노랗고 반짝이고 비싼 금속, 뭐 이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금이라는 단어의 의미 전부일까요? 퍼트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 바로 언어적 분업이라는 아이디어를 꺼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금의 의미는 사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나눠서 맡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일반 사용자는 금반지를 끼면서 금은 귀하고 반짝이는 것 정도로 이해해요. 그쵸? 하지만 보석상은 이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학자는 금이란 원자번호 79번의 원소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금이라는 단어의 완전한 의미는 제 머릿속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온전히 다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특히 전문가들에 의해서 현실 세계에 실제 금이라는 물질에 딱 닻을 내리고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쌍둥이 지구의 언어적 분업까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철학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대체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단어들, 예를 들면 사랑, 정의, 아니면 가족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 그 의미는 과연 여러분 머릿속에만 딱 갇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속한 이 사회, 그리고 이 세계 전체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거대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